오늘은 미국장이 좀 약합니다. 특히 스몰캡을 보면 1% 중반이 넘는 수준으로 끝났거든요. 이게 지금 스몰캡이 일단 추세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 상승 방향으로 잡았다면 스몰캡이 이렇게까지 밀리진 않을 건데, 이 약세를 세게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방향성 타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한 거는 어제 상해 지수, 중국 지수는 좋게 끝났거든요. 물론 이제 초반부에는 밑으로 밀렸다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 다시 이제 후반부에 회복되긴 했지만,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세적 하여튼 반등이 있었습니다. 반등이 있었다면 그 전에 어제 새벽에 미국장이 괜찮게 끝났거든요. 올라가면서 S&P 500 지수 보면. 그리고 중국장이 좀 살아났으면 미국장도 긍정적으로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미국장은 또 약간 약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 타진이 안 돼요. 이게 보면 독일장도 어제 새벽에 좀 괜찮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기가 열심히 그냥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다시 1.6대로 올라갔는데, 아시아장이 열릴 때는 1.5대로 내려갔다가 지금 미국장이 열리면서 1.6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이제 고점을 치고 약간씩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게 원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진퇴양난인 게, 위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압력 유발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얘가 불안정성을 띌 수 있고, 주식시장 조정받는 것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최근 패턴은, 그래서 지금 원자재는 제가 보기에는 일정 수준 한번 패턴을 받고 올라온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좀 머뭇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탄력을 받게 되면 주식시장이 위험해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빅4 인디케이터즈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용, 생산, 이제 판매, 이게 소득, 이 네 가지 경제 지표를 전월 대비 딱딱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월 달에 전부 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게 리세션에 가깝다, 리세션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주요 지표라고 보는 거죠. 전 영역을 다 커버하니까. 이제 경제의 이제 여러 가지 파트, 주요 파트 4개를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달에 보면 이제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가 됐고, 리테일 세일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아직 인컴 소득 부분은 안 나왔고, 고용 부분은 괜찮게 나왔는데, 이거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 발표된 거 2월 달 나온 걸 보면 여기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리테일 세일입니다. 그 리테일 세일도 떨어졌죠. 그리고 가동률을 볼까요? 이게 가동률인데 가동률이 떨어졌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봐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최근에 2월 달에 있었던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여건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가동률하고 산업 생산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 소매 판매가, 리테일 세일이 밑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밑으로 빠지긴 했지만 사실 추세선상으로 놓고 보면 긍정적이에요. 여기 보면 12월 달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1월 달에 급등한 가장 주된 이유는 재난금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한번 실질 소득이 올라갔었죠. 이것 때문에 그 리테일 세일이 급등했던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게 약간 줄였다고 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로 눈으로 보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통과되면서 12월 말에 1월 달에 지급됐던 게 요번에 또 1조 9천억 달러 또 통과됐죠. 그래서 뭐 14일 날 서명 뭐 저저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거기 때문에, 또 지급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리테일 세일 쪽을 또 일정 부분 떠받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럼 한없이 뭔가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이게 개인 그 저축률이거든요. 근데 저축률을 보면 이렇게 1월 달에 급등했죠. 이게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저축률이 일정 수준 내려오다가 이제 12월 달부터 들리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현재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속도가 느릴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쥐어준다고 해서 그걸 모두 다 소진할 수 없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쭉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움직임이 갈라져서 일어날 것이다. 부가 충분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억눌려 있는 소비 그 상황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분출할 거고, 불안정한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축에 집중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갈라져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일단 경기 확장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중간중간에 그 손에다가 자금을 쥐어주고 있고, 그 쥐어준 자금을 모두 다 소진하지는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소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비자의 경제 심리가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소비 심리 지표들 가끔 보여드렸죠. 그 기업들의 서베이들은 좋지만 가계의 소비 심리는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가지 못했다는 건, 그래서 그게 상존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 회복 국면에 있을 때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경제 지표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나온 뉴스 보도 중에 폭스바겐이 파우치형이라고 해서 우리 LG하고 SK 쪽에서 만드는 배터리를 안 쓴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난리를 치고 있죠. 각형하고 파우치형 중에 사실 그 파워 측면에서, 그 다음에 전력을 이제 함유? 뭐라고 해야 될까? 용량 측면에서는 파우치형이 더 좋은데, 폭스바겐이 각형을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폭스바겐에서 스스로 자기네가 각형을 만드는 그 배터리 관련 회사 쪽하고 연계해서 각형을 생산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뭐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CATL에서 만들어내는 각형을 쓰겠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문제로 봉착해서 LG하고 SK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도 각형을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삼성 SDI인데, 문제는 삼성 SDI LG화학 보면 매도량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이제 확 늘어나면서 매도 쳤죠. 갑자기 이제 매수를 하다가 저 발표가 나오고 나서 동반 매도를 했는데, 그럼 삼성 SDI는 낫냐? 보시면 그 이전부터 매도를 치고 있었거든요. 양쪽 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삼성 SDI가 낫다, 뭐 LG가 낫다, 이렇게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긍정적이진 않죠. 그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좀 더 빠르거든요, LG화학보다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조망하면서 그 전기차 쪽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거 이외에 이제 소재 관련된 주식 중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소재 관련 주식들이 있죠. 그런 소재 관련된 주식들도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서 필요성이 없는 것들, 뭐 전해액이라든가 중간에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없어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증권의 장정훈 수석연구원이 2차 전지하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 중에서 이 내용을 참고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고체가 도입되는 경우에 X자로 표시된 것은 그 영향력이 덜한 거고요. 동그라미로 표시된 건 영향이 센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전액 분리막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고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세모인 거는 특정한 영역에서만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시장에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전고체의 그 상용화에 대해서 논란이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2025년, 뭐 아니면 2030년,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그 짧은 기간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긴 측면에서 혹은 중간중간에 뭔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은 감안하고 투자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이달리오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 채권은 버리라고, 멍청한 짓이라고. 달러 자산도 줄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그러니까 좀 어불성설인 게,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차트는 뭐냐면 이게 파란색은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빨간 게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에. 그다음에 이제 이 연두색이 이게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하고 채권의 상관관계가 동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채권을 투자하는 건 멍청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분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달리오께서 이걸 그냥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 70년대에 대규모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었죠. 그 1,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그 1,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유발됐던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내려오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70년대 인플레이션처럼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그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오펙에서 인위적으로 석유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올라간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막 호황을 떨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쿠팡 상장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이런 온라인 유통들이 모두 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패턴대로 현재는 소비가 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아랫방향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가장 비싼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80년대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하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에 너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 규모가 늘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얘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도가 최근에 비트코인 보유를 금지시켜서 그 보유만 해도 벌금을 때린다 그랬거든요. 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건.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민주주의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법안을 낼 수가 있겠느냐? 없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중국 같은 패턴이에요. 중국도 어느 지역의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돼서 금지시키는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실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중국이. 또 한 가지는 연준에서도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선순위? 주도권을 중국한테 넘길 이유가 없죠, 연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뭐 이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가 뭐 잘못됐다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운명 자체는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커가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비트코인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화폐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도 어느 수준에도 속하지 안 해 있죠. 금도 속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화폐는 속해 있거든요. 달러는 미국에 속해 있고 위안화는 뭐 중국에 속해 있고, 하지만 금은 속한 곳이 없어요. 근데 디지털 화폐가 속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디지털 화폐가 진짜 금을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화폐를 유통시키는 각 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은 금이 어떤 한 국가에 소속되지 않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정말 좋은 안전 자산이긴 한데, 금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유통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라면 사 먹으러 가면서 금을 낼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자체를 막 짜가르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돼 있죠. 지금도 이제 화폐처럼 쓸 수 있도록, 결제할 수 있도록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국이나 중국에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제통화라고 하는, 기축통화라고 하는 사실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존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중국도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SDR 쪽에 있고 국제결제통화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네 경제 규모가 큰데 자기네도 화폐를 가지고 미국처럼 휘두를 수 있는 향후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비트코인이 커지는 것을 용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디지털 화폐로 전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런 쪽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식시장 현재 시장 자체는 혼란스럽고 주식시장은 방향성을 탐지하기가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제가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정상적인 투자 패턴에서도 일정의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정 국면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력 혹은 다른 어떤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와 괴리가 돼 있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현금 보유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시장이 무서워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주식이 어렵다,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자산 증식에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고,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지수 쪽으로 접근하면서 조금씩 주식을 편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LG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면서 포지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사실 이 파우치형을 쓴다고 해서 이 LG화학이 아래쪽으로 계속 곤두박질 친다거나 삼성이 뭐 위로 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일정 부분 조정받고 나면 다시 얘는 이 밑에를 뚫을지 안 뚫을지도 지금 저는 이게 안 뚫을 수도 있다고 보니 뚫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안 뚫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뚫릴까? 뚫린다 하더라도 일정 수 내려나가면 다시 반등하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